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주제, 노년의 사랑과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오해받는 이 주제를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70세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배우자를 갈망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조용한 집에서 밤마다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었고, 저를 큰 품으로 안아주던 남편은 이제 곁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72세라는 나이에 비해 젊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창피하지만 저는 민감한 몸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밤, 그는 늘 부드럽게 저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나이 들면서도 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샘솟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따뜻함, 사랑받는 느낌, 소래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제게는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노인이 성적 욕망이나 상상을 품는 것이 부끄럽거나 부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6년 전 제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46년간 함께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밤에는 TV를 같이 봤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웃으며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평범한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나이 들면서도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매우 민감했고 남편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는 결코 저를 재촉하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해 줬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함께한 밤은 우리에게 특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몸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사랑받고 만져지고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이 제 마음과 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갑자기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제 존재의 절반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많은 이들이 앞으로 강하게 살아가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남편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이 남긴 소중한 손목시계의 톡닥거리는 소리만 조용한 집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혼자 살아가야 하나 자문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는 더 이상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혼자 먹을 밥상만 차려졌고 TV를 볼 때 곁에서 웃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픈 건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옆에 텅 빈 공간이 남아있는 침대였습니다. 남편의 품의 따뜻함과 피부의 감촉이 떠오르며 그 결핍감이 제 마음과 몸을 옥죄었습니다. 밤이 고요할수록 정서적, 신체적 외로움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며 이대로 늙어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은 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자식들은 자주 전화하며 함께 살자고 권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딸은 부산에 살며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사실 딸 집에서 3개월 정도 지내봤지만 생각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모두 학교나 직장에 가고 큰 집에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TV를 틀거나 신문을 읽어도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리는 공간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돌아오면 집은 활기찼지만 젊은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이나 아들에게 절대 말할 수 없었지만 저는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72세지만 여전히 민감한 몸을 가졌고
그게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밤이면 제 몸을 세심히 보살폈습니다. 덕분에 나이 들어도 그의 애정은 자연스럽게 제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갑작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요즘 엄마가 좀 외롭다고 느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데이트하고 싶어. 딸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이에 아빠가 그렇게 느껴지셨어? 그 순간 어색한 미소로 화제를 돌렸지만 속으로는 조금 아팠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제 진짜 외로움과 몸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딸은 무리하지 말고 자신을 소중히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고 자주 전화해 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변함없었지만 제 안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 혼자 침대에 누울 때 차가운 이불과 너무 넓은 침대가 저를 맞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의 천을 느끼며 잠들던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던 순간도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을 조이고 슬프게 했고 놀랍게도 그 감정은 제 몸에도 퍼졌습니다. 몸이 느끼는 간지러움은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일까? 72세 여성이 사랑받고 만져지길 원하는 게 잘못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의 삶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차려 혼자 TV를 보며 밥을 먹습니다. 청소하고 정원에 꽃에 물을 주고 가끔 슈퍼에 장을 보러 갑니다. 슈퍼에서 유일한 사회적 교류는 점원이나 익숙한 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이 생선 신선해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제 마음에 작은 불빛을 켭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고요함이 기다립니다. 점심은 혼자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지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뭘 할지 설렜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을 간단한 밥을 차리고 멍하니 젓가락을 움직입니다. 밤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목욕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TV를 틀어도 집중이 안 됩니다. 특히 침대에 오를 때의 차가움이 아픕니다. 남편의 천이 남아있던 따뜻함은 이제 없습니다. 옆에 빈 공간을 볼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기분입니다. 때로는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하면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자책했습니다.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고민은 여성이자 인간으로서의 욕망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금기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든 여성이 이런 말을 하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72세인 지금도 제 몸은 누군가를 갈망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만져지고 싶고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안일과 육아로 바빠 부부 관계가 때로는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며 그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제 몸은 72세에 비해 젊고 민감합니다. 남편은 그걸 잘 알았고 밤이면 부드럽게 저를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샘솟습니다. 소래야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순간이 제게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노년의 사랑에 관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80대 남녀가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저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며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은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빛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에 용기를 내 딸에게 전화했어요. 사실 엄마, 요즘 외롭다고 느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데이트하고 싶어.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그런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당연하지. 외로울 거야. 그리고 이어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조심해.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고 노인을 속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도 쉽게 속을 사람 아니야. 돈 많은 사람엔 관심 없어. 그냥 마음 편한 사람이면 돼. 결국 딸은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더니 그는 웃으며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해. 낯선 사람한테 속지만 않으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의 이해를 얻은 게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배우자를 찾느냐였습니다. 중매 사이트를 찾아봤지만 젊은 시절처럼 단체 미팅에 나가는 건 어렵게 느껴져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때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을 위한 문화 교류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낭만적인 만남을 찾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정성껏 화장하고 화사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설렘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서니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그만둘까?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이런 의심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문득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그는 미소 지으며 가봐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노인문화 교류 행사였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로 한 첫 시도였죠. 행사장에는 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연결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망설였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6년이 됐어요. 오늘 같은 세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뻐요. 그 순간 한 남성이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백발의 온화한 인상의 최민수 씨였습니다. 행사 후반부에 우연히 그와 옆자리에 앉게 되어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민수 씨도 몇 년 전 아내를 잃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혼자 있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이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어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하며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가족이나 이웃과는 다른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볍게 차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웃으며 아직도 내가 여성이구나 생각했어요. 그 후 문화교류 행사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최민수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성격을 깊이 파헤치지 않고 눈앞의 대화를 즐겼고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행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최민수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영자 씨, 괜찮다면 근처 강변에서 같이 산책할래요? 조금 망설였지만 좋아요, 같이 걷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만난 듯한 조용한 설렘이 마음 깊이 퍼졌습니다. 산책하던 날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쪼개고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강물 소리가 귀엽게 들렸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으며 가끔 웃고 가끔 속삭이며 최민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나이 들며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 이렇게 충만할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민수 씨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제가 몇 년간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의 사진에 작게 말했어요. 당신이 떠난 후 오랫동안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도. 당신은 분명 미소 지으며 저를 응원할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만져지고 싶고,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싶어요. 이 감정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솔직히 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72세지만 나이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마음과 몸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에도 제 마음과 몸은 여전히 사랑받고 만져지고 손을 잡고 웃으며 누군가와 부드럽게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고백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부드럽게 닿기를 바랍니다.